언제나 필승! 네,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머지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하고 있어요. 최근에 투자를 진행했고요. 현재는 아주 약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그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도 대략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5,400억이 잡혀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내년, 내후년, 3년 후 이렇게 갈수록 실적이 더욱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미 2026년 도크까지는 꽉 찼기 때문에 2027년 혹은 2028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수출 당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우려와 불안 그리고 수급 상황의 쏠림으로 인해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조선 기업들 혹은 조선 비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절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보자면 당기순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대략 5,400억이 컨센서스인데 시가총액이 53,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만 지나가더라도 PR이 10 정도로 하락한다는 겁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좋아진다는 점에서 저는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IMM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2% 정도의 지분을 영국의 헤지펀드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가격도 사실 지금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지금의 가격이 좀 메리트가 없다거나 혹은 리스크가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참고로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이런 이슈가 떴을 때가 대략 이 부분이었어요. 대략 이 부분이었고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가 대략 이 정도였어요. 이집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매각가가 75,3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5,320원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당시 주가가 대략 한 73,000원대, 예전 3,000원대였기 때문에 대략 한 그때 가격 대비해서 한 3%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텔레그램 분석방에서 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예로 두산마켓, 최근에는 두산마켓을 말씀드렸었죠. 두산마켓도 블록딜이 형성되면서 이런 식의 주가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금 올라왔던 곳이고 사실 블록딜 가격 이하로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블록딜 가격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사실 우리 멤버분들도 이런 조선주의에 대한, 특히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부터 꽤나 높았어요. 물론 제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그 전에 수익을 꾸준히 봤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보시면 3월 29일 글입니다. 선가가 27년 남이네요. 26년도 꽉 찼군요. 최근에 증설 발표에서 발주 더 나오겠네요. 한미반도체와 함께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라 소개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후공정 장비회사이고 한미반도체의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조선해양이 얼마 전에도 이제 수주 광고를 좀 찍었죠. 공시를 냈는데 계약금이 무려 6,749억 원이에요. 이제 3,500억 원까지 파죽지세로 이제 성과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납기일이 2027년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도크가 거의 다 꽉 찬 그런 상태다.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이런 조선 사이클, 그러니까 조선의 그런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좀 주장을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한국조선해양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 넘고요. 평상시에 뭐 3천억, 4천억 혹은 그 이하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재고 자산이 수백 %가 늘어났고요. 특히 해양 플랜트 관련 재고 자산은 무려 997%,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수주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수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슈퍼 사이클은 없다, 조선의 사이클은 없다, 오히려 하락 사이클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네, 아니 수주 잔고가 넘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미 만들어놨는데, 이미 제품이 있는데 팔리지 않아서 재고 자산이 쌓이는 거랑 수주가 너무 많이 쌓여서 미리부터 원자재 등을
구매를 해서 재고 쌓이는 거랑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 혹은 한국조선해양의 그런 재고전이 쌓이는 것은 후자죠, 후자. 수주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미리부터 원자재를 구매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자재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양을 이미 잔고가 쌓아놓은 겁니다. 조선 관련돼서는 대략 한 2배 이상, 그리고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대략 한 10배 정도의 그런 평소 비중 대비 10배 정도의 재고산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고 재고산을 쌓였으니까 실적 안 좋다, 예, 사이클 없다, 이런 식의 좀 의견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어이가 없죠, 사실상. 재고자산이 쌓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주잔고가 그만큼 꽉 차 있고요. 만들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부터 재고를 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26년까지 네, 거의 모든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메탄올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이라던가 에덴 추진선 이쪽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물량을 수주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뭐 사이클이 끝난다거나 혹 하락 사이클로 돌아선다거나 뭐 피크 아웃이라던가 이런 식의 의견은 얼토당토가 않다. 네. 아예 기본도 모르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도 없는 그런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히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해서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사무중공업의 그런 상장이 이제 완전히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가 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을 사실 지주사로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는 이제 꽤나 좀 뭐랄까요, 주목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주사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대사무중공업의 지분을 대략 한 96%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사무중공업의 상장이 이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발생해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3월 29일 나눴던 채팅 중에 이제 좀 일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삼성, 하나마이크론과 설비 임대 논의. 사실 최근에 저도 반도체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제 전 종목 수익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장이죠. 오늘 새벽장에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 역시나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 머티리얼이라던가 엑시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18, 19년도에 후공정 기업들의 시장을 주도했었고 엄청난 밸류였었는데 지금은 다들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SFA 반도체, 테스나 LB세미콘 등등 무진장 많은데 오랜만에 쭉 스크린을 해봐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이크론 사상 최대 적자, 메모리 칩 시장 바닥 쳤다. 예, 사상 최대 적자라는 것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의 바닥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사상 최대 적자는 사실상 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IRA 세부 규정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되겠죠. 어제부터 계속 언론에 나오는 기사인데 실적 발표는 미국일 기준 30일입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난 것처럼 반응에 많이 올랐군요. 미국 내에서도 핵심 기업 이익을 이제 다른 나라에 다 줄지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대로 진행해 줄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장에선 31일에 결정되겠네요. 제 생각엔 저대로 되어도 이미 선반영으로 상승 후 하락, 안되면 급락 예상해봅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미국 내 불만보다 현재로서는 IRA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더 커 보입니다. 오늘 수주 기점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52척, 70억 9천만 달러 연간 목표에 45%를 달성했네요. 대략 한 수주잔고, 올해 쌓였던 수주잔고만 대략 한 9조? 예, 9조원, 9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쌓이고 있죠. 이거 엄청난 수주잔고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미 아직 3월달밖에 안 돼요. 이제 곧 4월인데, 대략 한 3달 동안, 네, 수주잔고 목표 45%를 달성했고요. 금액 기준으로도 대략 9조원, 9조원 이상을 달성했다는 것은 시가총액 5조원짜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이제 6개 이상으로 이제 사업 부문이 분사되면서 이에 대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공유를 좀 해주시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알리바바 슬슬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나 봅니다. 쪼개지는 걸로 봅니다. 국가에 위협이 안 되도록 에너지 패권을 지배했던 록펠러가 쪼개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규제가 끝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미국의 반독점법이 떠올랐네요. 네, 국가에 철저히 굴복되면서 규제가 끝난다면 큰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공산당에 맞서기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2020년도에도 눈앞에서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지는 것을 정부가 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합니다. 전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상상하는 빅테크가 모든 걸 지배하는 그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큰 그림, 낙수효과 관점에서도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아이디어도 어디까지나 생각입니다만 그간의 20년 동안 인터넷, 스마트폰, 클라우드가 생긴 이후로 자본 배치가 매우 편향적이었습니다. 피터 틸도 그간 세상은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들로 겨우 유튜브 보는 것 따위에 집중했다고 비판했었죠. 하드웨어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분야의 속도가 너무나 더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쪽에 관련된 혁신 기술 투자가 집중될 것이고 생산선 향상을 통해 결국엔 다시 한번 디플레 사이클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낮아진 에너지 코스트와 인프라 비용, 사람들의 잉여 시간으로 인해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가끔 말씀드리는 12대 시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의 무제한 초저비용 공급 또한 필수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단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죠. 맞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투자자로서 문명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이클에 올라타는 것이 설레기만 하네요. 여전히. 겨우 2차전지 하나 못 먹어서 마음 졸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도 길게 이어지는 산업 흐름으로 봅니다. 한국 2차전지만 예외적으로 선제적인 급등을 한 것이고요. 참고로 다른 국가들 2차전지는 뭐 조용하죠.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 전혀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성장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3월 28일 3월 28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의 그런 GPT 챗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이제 기사를 공유해 주신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GM CEO랑 사귄다고 알고 보니 AI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히응히응. 오픈 AI를 애초에 비영리 단체로 조직한 이유가 있었겠죠. 사회 제도적 인프라가 뒷받침되기 전까지 함부로 상업화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낼름한 거고요. 동감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짜깁기 수준이라 허위 및 선동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다못해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렇게 많은 인지 부조화와 편향을 양상해내는데 AI 검색 엔진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너무나 파급력이 큰 기술이 아니니만큼 인류의 이롭다는 사회적인 설득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많은 스탠다드와 인프라를 세우고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도 뒷받침돼야 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땡땡이 생각나네요. 맨날 AI 나오면 기승전 땡땡이 되네요. 허허. 밸류와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기찻길 따라 줄줄이 검은 카펫.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긴 발전소. 무제한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속될 흐름입니다. 한국처럼 어려운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고요. 수소나 암모니아 수입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나눴었고 사실 뭐 매일같이 우리 토론방에서는 이런 식의 좀 양질의 그런 투자와 관련된 대화가 나눠지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가장 훌륭한 그런 투자 스터디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제 대략 지금부터 2030년까지 대략 8년 한 7년 정도 동안 LNG 선이 필요한 그 척수가 무려 918척이에요. 2030년까지도 아니고 2018년까지 필요한 척수가 918척입니다. 대략 한 1년에 5년 동안 발주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00척 이상, 한 120척, 130척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런 수주
연간 받을 수 있는 수주 규모가 약간 65척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캐파 증설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를 할 겁니다. 물론 2028년까지 중국 액수력도 올라오면서 중국이 LNG 그런 운반선에 대한 수주를 따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다만 따낼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LNG 운반선에 대한 팔건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기술적인 격차가 많이 나 있고요. 특히나 한 척에 3,500억에 호가하는 그런 배를 신뢰감이 별로 없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중국에 맡긴다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배가 이제 중간에 자수된다거나 혹은 멈춘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이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발주를 주는 입장에서도 가장 1등 기업 혹은 1등 국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그런 기업들의 수장고가 이미 2026년까지 꽉 차면서 이에 대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에 발주하는 물량은 조금씩은 생기겠으나 다만 그럼에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은 이미 충분히 가져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카타르 물량만 20척이 넘고요. 신규 LNG 물량만 45척 정도 됩니다.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이미 슈퍼사이클에 저는 진입했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 눈치채기까지는 아마 시장에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올해 이제 대한민국 조선 기업들, 조선 기자재 기업들, 조선자들이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LNG 추진선입니다.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LNG를 통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를 생산할 것이다. 이런 식의 좀 기대감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안이 다시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LNG 추진선도 탄소 배출은 극히 적어지지만 질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정확히 말씀드리면 질소 산화물이죠. 이제 질소 산화물에 대한 배출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발표가 진행되면서 올해 MEPC 80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날 것입니다. 올해 연말에 발표 날 것이고 아마 7월 즈음에 그런 규제안에 대한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공개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그럼 LN 추진선이 규제가 될 경우 어떤 것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 거예요. 다만 이제 LN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도 사실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LNG 추진선 같은 경우도 사실 HS 엔진에 밀고 있는 그런 엔진 같은 경우는 질산화물에 대한 배출량이 극도로 작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달게 되면 거의 없어지다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우려는 딱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전기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그런 코스가 정해져 있는 전기선 같은 경우는 이미 메탄올도 상당히 좋은 그런 대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머스크라던가 HMM 이런 대규모 컨테이너사들은 한국 조선해양과 이미 10척 이상의 그런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그런 수주를 이제 받을 준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HS 엔진 쪽에서도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그런 수주가 나올 거예요. HS 엔진도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그런 엔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 수주만 받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매출의 5%를 이제 화물창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GTT에 내놓아야 되지만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액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초저온으로 액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물창도 필요가 없고요. 보냉제도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대안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드렸어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